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NC 임원 자율주행 스타트업 CEO를 거친 미래산업 전문가입니다. 경험과 경험을 연결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부두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독지가로부터 1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리자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건 너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른이 되거든 2배, 3배로 꼭 갚아드려야 한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가 생활을 하는데 늘 되새기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의 NC소프트와 네이버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올 때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연구해서 민주당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당과 함께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내고 싶습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경제는 이재성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사흘에서부터 부산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갈 겁니다. 경제는 이재성! 제가 누구보다도 일자리 잘 만들 자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흘을 제가 둘러보고 정답은 일자리다. 빈집도 많고요. 실제 여기 가보면 큰 극장이 있는데요. 그 큰 건물의 1층에 커피숍 하나 있고 다 비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데 이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사흘에 20세에서 50세까지 인구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아세요? 저희 촬영하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20살에서 50대까지 하는 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일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상권이 죽겠죠. 집을 사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원님이 굉장히 20년 동안 많이 해보셨지만 역부족일 거예요. 본인이라고 일자리 안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공약을 보면 기업 유치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몇 년치 공약을 보면서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답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죠. 제가 보란 듯이 일자리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보낸 거예요. 저도 오고 싶었고 사흘의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대기업하고 우리나라의 4대 그룹이 있습니다. 4대 그룹하고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어디가 일자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4대 그룹이 있습니다. 4대 그룹.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4대 그룹보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평균 연봉이 억대입니다. N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하나 생기면 해결되겠죠. 우리 사흘에. 그죠? 그러면 문제는 두 가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잘된 걸 데려오는 게 있겠죠.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제가 사흘에 올 때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도 내려보내겠다. 네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후배들 키울 겁니다. 데려오는 건 한계가 있겠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가라 그러면 가겠지만 반대로 여러분 여기 있는데 창원에 발령 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설득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분 좋게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요. 오고 나서는 우리 지역에 뛰어난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타트업을 키워야 됩니다. 스타트업을.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키우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또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건데요. 이제 다음 화면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이재성님을 알게 된 송상수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필드에서 지난 몇 년간 이재성님과 미래산업 그리고 IT 기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단한 이력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젊은이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아낌없이 4차 산업의 성공 경험을 나눠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진정성이 있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성님을 기술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인재로 추천합니다. 제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인데 직접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주장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저랑 같이 있던 직원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기 보시는데 아마 호칭이 좀 이상할 텐데요. 이재성님 그러죠? 사회 앞으로 제가 계속 볼 겁니다.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만큼 이 스타트업에 있는 이 젊은 우리 후배들이 제가 정책하는 것도 이렇게 지지를 해준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고요. 다음 영상이 텔레비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KBS 1 통해 가지고 전국에 방영이 됐는데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 90일 전에 법에서 텔레비전에 한 달에 2번 동안 그 정당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의 주제가 뭐고 그 1호를 누가 발표하느냐가 중요한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1호 주제를 경제로 잡았습니다. 경제. 그리고 누가 발표했겠습니까? 이재성이 발표했습니다. 예.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흘의 공약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써주는 대로 읽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두세 달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부산 공약이 많이 당기는데 그게 바로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흘에서 나오는 이 공약들은 이재성 후보의 공약인 동시에 민주당의 공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자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생기겠지만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오늘도 오전에 제가 그 절에 갔다 왔는데 감천 갔다 왔거든요. 거기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다대포까지 와야 상권이 사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감천동에 차 대놓고 다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천은 감천대로 불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소비는 안 일어나고 밥을 먹고 가야 됩니다. 이게 상권이 살려면 여러분들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감천에서 구평, 장림, 타대 거쳐서 만약에 그 버스들이 밥을 먹고 간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 많이 가보셨잖아요. 패키지 코스가 감천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대까지 이어지면 사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왜 다대를 제가 계속 강조하느냐? 나는 감천 사는데, 나는 구평 사는데, 감천까지는 사람이 오고 있어요, 일단. 감천까지는 오고 있는데 거기서 끊어지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래서 그 동선을 다대로 있고요. 공항이 생기면 감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다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많은 분들이 도로를 놓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줄면 도로 안 나집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하나 놓는다고 하면 비용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오르면 비용도 훨씬 늘어나겠죠. 국가에서 가령 한 1조 정도가 들어간다.
그럼 10년 안에 1조가 뽑아지면 허락이 나는 건데 우리 동네처럼 계속 인구가 줄면 안 되겠죠. 조경태 의원이 이제는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겠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돈보다 이익이 높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그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기대 효과가 도릅니다. 시장은 항상 빨리 움직이거든요. 정호연 후보가 지금 가덕 신공항에서 다대포까지 뭐 터널이나 길을 놓는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비용은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누가 탈 건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대가 10억 e스포츠의 성지가 되면 그거는 국가가 안 나서도 된다. 시장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선을 쭉 이었을 때 우리 다대가 왜 하단을 거쳐서 자갈치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지하철을 타야 됩니까? 왜 구평이나 감천은 지하철 자체를 못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감천, 구평, 다대 라인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평장님은 100대 기업 수준의 R&D 센터 제가 데려올 겁니다. 그리 해야 바뀌죠. 우리 동네는 아주 심플해요. 감천동은 노인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감천동은 치매 예방 거점센터를 만들었어요. 전국 최초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감천 이동은 심지어 60세 이상 인구가 반을 넘었어요. 그걸 거꾸로 이용하려면 가장 건강한 60세 분들이 사는 마을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판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오래 사는 마을에 대한 향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천에서 오래 하신 우리 김 의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감천에는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옛날 60이 아닙니다. 요새 60, 70은 뭐 한창 있잖아요. 근데 다들 걱정하죠. 내가 핸드폰을 어디 뒀지? 내가 이 차 열쇠를 어디 뒀지? 어떨 때는 야,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지? 이런 게 막 현실일로 다가오잖아요. 이런 거 좋게 만들어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감천 쪽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 조금 보면 구평이죠. 구평은 내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찾아옵니다. 이재성이 그런 거 당선돼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럼 전국의 스타트업들이 막 올 거예요. 일로 같이 하려고. 그러면 상권이 살겠죠. 우선 밥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에 가서 집 알아보겠죠. 빈집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타가 나오는 거예요. 자갈치에서 왜 감천 구평에 노선이 생겨야 되느냐. 지금 기업들도 들어오고 직장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자갈치에 내려가서 버스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어렵다. 이런 게 시너지가 날 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구평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다대포 가고 싶다. 다대포 놀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정강정책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 아주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재성의 공약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사흘은 우리 16개 시군구에서 군구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발전이 더디고 말은 안 했지만 자존감도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제가 무너진 우리 사흘의 자존감을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이재성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연설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포항공대 물리학과, 고신대 의학과를 중퇴하고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운이 따랐습니다. 30대 크게 성공한 벤처기업 이사가 되었습니다. NC소프트 전무 등 임원으로만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기술 스타트업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대표로 일을 했고, 앞서는 부산의 동서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폐교를 재생해 만든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쇼 기지 1968 초대 센터장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대기업, 벤처기업, 4차 산업 스타트업을 넘나든 풍부한 성공 경험으로 미래 산업 전문가라 불리지만, 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은 지속해서 공개 전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 인지기능 향상 디지털 프로그램의 거점 센터를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특히 부산은 명실상부한 e스포츠의 성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셨죠? 특히 부산은 이게 전국 방송 탄 겁니다. 여러분 이제 e스포츠 그러니까 그 이후보 말이야, 우리 노인들 나이 드신 분 많은데 그 왜 그런 얘기만 하냐 그런데,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10대 손주들, 20대 막내이들 우리 동네 오고 싶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명절 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가지고, 야 너 할아버지 이번에 좀 봐야지, 이렇게 오길 원하세요? 아버지 이번에는 사 안 가요? 이런 얘기 듣고 싶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축구를 우리 바둑을 컴퓨터로 둘 수 있잖아요. 바둑을 실제 바둑판으로 둘 수도 있지만 컴퓨터로 둘 수 있죠. 컴퓨터라는 스포츠가 e스포츠입니다. 핸드폰으로도 바둑 둘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처럼 불황일 때는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죠. 부산시장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국가대표 A매치 보고 싶죠.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지금처럼 이 경기 불황은 굉장히 크게 갈게. 민주당에서 3%를 경제 성장시키겠다고 하니까 포퓰리즘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을 현혹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를 성장시킨다는 게 대중을 현혹시키는 시대가 됐어요. 경제가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으로 스포츠 시장은 굉장히 커갈 겁니다. 롯데만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그죠? 딱 그거거든요. 근데 롯데 경기를 우리가 사직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대포에 6시 반 경기, 7시인데 큰 스크린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롯데를 하는데 롯데가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날, 그러면 못하면 꽝이죠, 그죠? 다대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대포에 우리가 주민들이 쫙 나왔어요. 롯데가 진짜 옛날에 우승할 때처럼 홈런 팍 쳐가지고 역전승하면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비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못 이깁니다. 저도 우리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e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커가고 있는데 지금 7억 명이 넘었습니다. 7억 명. 그러니까 다대 우리 가덕 신고관이 개항이 되면 10억이면 중국 인구예요. 중국 인구. 그래서 제가 계속 다대 하는데 왜 우리 심평 장님의 얘기 안 하노?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대 오면 빠져나갈 때 어디로 거치게 돼 있습니까? 심평 장님 안 거치고 애들이 어떻게 갑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e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부가 가치가 되고요. 한 달 살기 이런 거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막 할 겁니다. 다대가 비싸면 심평 장님으로도 오겠죠. 조경태원이 그거는 잘해놨어요. 장님에서 가는 건 잘해놨는지 송도에서 오는 게 문제지. 제가 여기 지금 장님 살거든요. 장님에서 다대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도 장님에서 자갈치 갈 때 불만이 많아져. 이렇게 둘러가니까. 그래서 이 e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하를 디비놓을 거고
굉장히 앞으로 크게 갈 거고 제가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같이 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